안녕하십니까. 회계학과 박은선입니다. 기업 분석 마지막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기업 가치평가, 신용 분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업 가치평가란 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도출한 현재 시점의 이론적인 가치인 내재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하여 주가의 과대 및 과소평가 여부를 판단하여 과대평가된 주식은 매도, 과소평가된 주식은 매입하여 초과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크게 시장 가치평가, 상속세법, EV/EBITDA, EVA 모형 등이 있습니다. 먼저 기업 가치평가 중 시장 가치평가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해서 나타낸 성과들이 이익을 실현시키는 과정 중 시장에서 평가된 주식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가치 비율은 재무 비율과는 다르게 증권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 가격을 주당 이익이나 장부 가치 등을 주식과 관련된 각종 비율로 나타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는 분석 방법으로 주가 수익률을 이용합니다. 주가 수익률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를 수익과 비교했을 때 몇 배 정도 되는지 표시하여 주가가 얼마나 제대로 평가되는지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주가 수익률 비율이 낮으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장래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반대로 높다면 주가가 지나치게 높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GS 리테일의 주가 수익률은 3년 연속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산업 평균에 비해 2배 정도의 수치로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으로 1주당 순자산에 비해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PBR이 1 이상인 기업은 증권시장에서 고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1 이하인 기업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GS 리테일의 주가 순자산 비율로 보면 3년간 1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증권시장에서 고평가되어 있고 주가 상승이 예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가 매출액 비율은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기업의 성장성에 주안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데 이용되는 성장성 투자 지표입니다. PSR이 낮은 기업일수록 성장 잠재력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GS 리테일은 산업평균에 비해 낮고 평균 0.36의 수치로 낮기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주가 현금 흐름 비율은 주가를 주당 현금 흐름으로 나눈 것으로 PCR은 현 주가가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이나 순수 영업 성과에 비해 어떻게 평가되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PCR은 수치가 낮을 경우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으로 그만큼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주가 현금 흐름 비율로 본 GS 리테일의 경우 2017년, 2018년은 산업 평균에 비해 높지만 2019년 기준으로 본다면 산업 평균 4분의 1 수치로 주가가 성장 잠재력에 비해 저평가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V/EBITDA입니다. EV/EBITDA는 기업의 시장 가치를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해당 기업의 시장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 가치가 순수한 영업 활동을 통한 이익의 몇 배인가를 알려주는 지표로 비율이 낮을수록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GS 리테일의 EV/EBITDA 값은 6.43배로
GS 리테일을 인수할 경우 6.43년간의 이익을 합하면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GS 리테일의 경우 산업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이고 비교 대상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로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속세법 모형입니다. 초과이익 모형 중 하나로서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활용한 기업가치를 평가한 모형입니다. 내재가치보다 낮은 가격의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므로 주식을 매입하여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내재가치보다 높은 가격의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으므로 주식을 매도하여 자본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으로 평가한 경우 GS 리테일의 6월 18일자 현재 주식의 시가는 계산한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부가가치 모형 EVA입니다. 기업의 영업활동 결과 창출된 부가가치로 투하된 모든 자본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측정합니다. 따라서 EVA 값이 클수록 수익성, 안정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식하고 해당 기업의 주가 또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며, 이와 반대로 EVA가 적자라면 주주는 더 나은 투자 대안을 찾을 것입니다. 경제적 부가가치 모형으로 평가한 결과 GS 리테일의 6월 18일자 현재 주식의 시가는 계산한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GS 리테일의 기업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상속세법, 경제적 부가가치 모형 등을 활용하였고, 계산을 통해 산출된 모형들의 평균적인 추정 기업 가치는 56,606원, 괴리율은 마이너스 29.26%를 기록했습니다. 괴리율이 양수로 나타나면 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이 가격으로 매입하여 즉시 매각하면 매매 차손이 발생하며, 반대로 음수로 나타나면 시장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재정이익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S 리테일의 경우 괴리율이 음수이기 때문에 재정이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에도 GS 리테일의 실적이 예상 대비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나투자증권 남성현 연구원은 2020년 4월 9일 기업 분석 보고서에서 GS 리테일은 1분기 매출액 2조 1,426억 원, 영업이익 217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4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2020년 6월 18일 기준 GS 리테일의 주가는 39,000원입니다. 시장가치평가, 상속세법 모형, EV/EBITDA, 경제적 부가가치 모형 EVA, 추정 기업가치로 GS 리테일의 기업가치를 평가해봤을 때 현재의 주가는 미래에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모든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GS 리테일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용 분석은 도산 혹은 다른 이유로 채무 변제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작업, 원리금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험 요소의 발생 요인을 파악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 능력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는 해당 기업에 대한 각종 자료를 입수하여 기업의 외부 환경과 내부 여건 등 신용에 미치는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신용 분석 중
신용위험평가 부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위험은 핵심 사업인 편의점 업태는 1인 가구의 증가, 점포수 확대 및 상품 개발 등을 토대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후발 사업자를 비롯한 업계의 지속적인 출점 확대, 편의점 간 또는 담배 판매점 간의 거리 제한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잠재적인 출점 여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GS 리테일은 기구축한 대규모 점포망, 우수한 브랜드 인지도 등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꾸준한 가맹점 확대를 기반으로 한 양호한 성장세 유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SSM 사업 부분의 경우 롯데 홈플러스에 이어 점포수 기준 3위의 경쟁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경쟁사들의 점포수가 정체 내지는 감소를 보인 반면 GS 리테일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점진적인 출점 확대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GS 리테일의 SSM 부분은 직영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높은 편이고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스앤뷰티 사업 부분의 경우 업계 1위인 올리브영 대비 점포수 및 브랜드 인지도 등 측면에서 사업 경쟁력이 열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수년간 영업 적자를 보이고 있는 SSM과 헬스앤뷰티 사업이 부진점 폐점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사업구조 재정비를 진행 중으로서 중단기적으로는 부진한 실적 추세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시장 위협은 전통적인 소매 유통업에서 온라인 전문 유통기업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여 경쟁 강도가 심화되는 등 소매 유통업 전반의 사업 환경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은 GS 리테일의 경우 담보 제공이 가능한 대규모 유형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고 우수한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고 있어 단기성 차입금의 원활한 차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의 우수한 사업 기반 및 재무적 융통성 등을 감안할 때 단기 유동성 위험은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재무 위험은 매우 우수한 수준의 재무적 융통성과 계열사 및 회사의 신인도 등을 토대로 한 재무적 대응 능력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재무 안정성은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권 등급 평가입니다. 2019년 7월 4년 만에 회사채를 발행한 GS 리테일은 2천억 원 규모의 발행을 목표로 진행되었지만 회사채 수요 예측에 1조 2천억 원 이상의 기관 수요가 몰렸고 GS 리테일은 발행액을 2배로 늘려 4천억 원까지 증액하였습니다. 신용 등급이 AA인 GS 리테일의 2019년 7월 기준 3년물과 5년물의 개별 민평 금리는 각각 1.579%와 1.636%입니다. GS 리테일의 신용평점 계산을 해봤을 때 점수 총계가 59.02로 60점 미만이 등급인 D등급입니다. 따라서 여신 퇴출 기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GS 리테일의 신용평점이 낮은 이유는 산업평균 및 타 기업에 비해 낮은 유동비율과 몇 년간의 영업손실로 이어지던 SSM과 헬스앤뷰티 사업의 경우 부진점 폐진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사업구조 재정비를 진행 중으로써 부진한 실적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고
2019년 1월 1일자 리스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 1분기 GS 리테일의 부채 비율이 2배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신용평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채 비율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신용평점 점수도 하향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신 펀벨 모형, 디트리치와 카플란 모형입니다. YI 수치가 0 이하면 건전 대출, 0 초과 1.255 이하면 요주의 대출, 1.255 초과 2.79 이하면 회수의 문 대출, 2.79 초과면 회수 불능 대출이라고 판단하는데 GS 리테일의 수치는 0.2로 요주의 대출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GS 리테일의 대출 신청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요소로서 각종 부정적인 위험 요소와 사업 분석을 통한 채무 지급 능력, 채권 등급의 긍정적인 평가 및 전망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신용평점이 59.02 수치로 최종 D등급인 여신 퇴출 기업 수준으로 판단되었지만 영업 부진으로 이어지던 SSM과 헬스앤뷰티 사업의 규모를 줄이는 등 개선의 의지가 보이며 주력 사업인 편의점 업태의 성장세로 인한 매출 증가가 전망됩니다. 또한 요주의 대출로 평가된 여신 판별 모형으로 인해 GS 리테일의 대출 신청은 승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